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온 겁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경기 동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훨씬 낮으니까요. 다들 오늘 아침에 나가실 때 가장 따뜻한 옷으로 잘 챙겨 입으시고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엔 예보됐던 것보다는 눈이 적게 내렸지만 다른 지역엔 눈이 많이 쌓인 곳도 많았죠.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농어가에서도 강추위에 피해 없게 세심하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추위까지 닥치면 더 힘들어지죠. 찬바람이 마음까지 파고드는 일은 없도록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 함께 돌아보는 그런 겨울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매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농사 지을 때 어려웠던 점 있으셨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도 30분께 행운을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것인데요. 김장철에는 8월에 파종해서 11월에 수확한 가을 이것을 사용하고 3, 4월에 터널을 만들어 파종하면 5, 6월에 수확하는 봄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 한여름에는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수확한 여름 이것을 먹을 수 있죠. 이것을 재배하는 중에 말랐다, 습했다를 자주 반복하게 되면 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할 땐 물 빠짐에 특히 주의해서 길러야 한다네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 박영재 관장님이 나눠드린 토종 씨앗 꾸러미에도 외묵구라는 토종 씨앗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것의 씨앗입니다. 우리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이것. KBS 개그 콘서트 갈갈이 패밀리에서 개그맨 박준영 씨가 이것을 주세요 하면서 앞니로 쓱쓱 갈았던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겨울에 먹는 이것은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했죠. 생으로 먹을 때는 아삭하고 익히면 부드러워지는 이것. 입맛 없을 때 이것을 채 썬 생채에다가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사라졌던 입맛도 금방 돌아옵니다. 겨울철에 이것만한 식재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새농퀴 이번 주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뽑아서 행운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3월부터 수산 분야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라는 것인데 해양수산부가 이걸 위해서 양식장 해썹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식장 유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건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나 용수 그리고 유해 미생물 등과 같은 유해 요소를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양식장 해썹이 이제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걸 올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이 시행을 맞아서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까다롭게 관리해서 더 믿고 먹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햇살 인정을 받고 또 무항생제나 유기 등의 친환경 인정을 받은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직불제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정과 함께 더불어 햇살 인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직불금을 계기로 햇섭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햇섭 등록 양식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배합사료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대상자 선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284개 정도의 양식장이 햇섭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해썹 인증 수산물에 대해서 판촉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송어를 대상으로 한 판촉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햇섭 인정을 받은 양식어가에서 생산한 송어를 판매하는 것을 지원한 바 있고요. 올해는 이걸 온라인까지로 늘려서 햇섭 인정 수산물의 판로 지원에 나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는 햇섭이 이제 해수 쪽에 이제 해수 육상 양식장하고 또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으로 등록이 되는 게 이제 한정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까지 이게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햇섭이라는 게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광범위하게 이미 농업 쪽에는 퍼져 있는데요.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이제 올해 도입이 되고 이걸 받으려면 햇섭 인정을 또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직 햇섭 인정을 받지 못한 양식어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여러 이유로 수산물을 훨씬 더 좀 많이 챙겨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가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입니다.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제철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먼저 설맞이 특별전이 벌어집니다. 네, 수산대전. 먼저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부진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380억 원 정도를 올해 예산으로 마련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총 8차례에 걸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설맞이 특별전이 진행이 되고요. 3월에는 봄 설레임전, 그리고 4, 5월에는 가정의 달 특별전, 6월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7, 8월에는 여름휴가 특별전, 그리고 다시 이제 9월에는 추석 맞이 이제 특별전이 있고요. 또 이어서 11월에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2월에는 연말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야, 총 8번 연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할인 물량이 무한정 공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저렴하게 제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할인을 지원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참여 업체가 자체 할인을 더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30에서 뭐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www.fsale.kr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관장님 오늘 아침 춥죠? 네, 많이 춥네요. 네. 아유,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들 위해서 봄 농사 준비 위한 씨앗 꾸러미 나눔을 해주셨는데 30분 뽑아서 연락도 드리고 아마 곧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신 것 중에 진짜 힘들게 구해주신 게 있었다면서요? 네, 진한 토마토가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량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씨앗들은 좀 넉넉히 보내드렸지만 진한 토마토는 아마 좀 비교적 적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육묘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할머니들한테 얻어왔을 때 조금이라서 이 육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육묘 트레이에 하나에 씨앗 하나씩 넣고 잘 길러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모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번에도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다음 기회도 저희가 좀 관장님께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알려주신 육묘 과정 또 방법에 대해서 다들 잘 메모해 두셨을 테니까 씨앗 받아보신 이번에 행운의 청취자분들은 그 과정 즐겁게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에게 그 과정에서 느낀 점 같은 것도 좀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월 19일, 20일 2주로 이제 들어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까요, 관장님? 오늘은 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물 재배와 육묘 재배에 필요한 토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육묘에 필요한 용기, 그릇이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심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태어나는 과정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진화의 역사를 이렇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보디보라고 하는데 진화 발생 생물학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개체 발생의 과정은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고 이것을 식물에 적용해 보면 식물도 처음에는 땅이 없는 바위에 이끼였죠. 바위에 붙어 살다가 토양이 생기면서 뿌리가 토양의 깊이에 맞춰서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이끼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습기가 많이 요구되는 환경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점차 토양이 깊어지면서 뿌리가 깊게 내리고 줄기가 단단하게 이렇게 목질화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관과 채관으로 관다발이 발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작물의 성장 과정이 그대로 지구의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보디보라고 줄여서 부르는군요. 진짜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그러면 흙의 중요성도 여기서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흙은 이제 바위가 풍화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흙은 손으로 만져지는 입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입자를 둘러싼 빈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흙이라고 말합니다. 절반이 만져지는 입자고 절반이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빈 공간은 물과 공기가 나눠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밭을 만들 때 밭갈이를 하는 이유는 이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특성은 물을 잘 담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또 물을 잘 배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이 항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배출되면서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고 또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내놓는 폐기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흙을 말할 때
그 안에 물과 공기, 공간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고 뿌리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또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물 줄 때 흠뻑 줘서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뿌리는 잎과 달리 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유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래에다가 작물을 심어도 되겠다 싶지만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거름 성분을 붙잡아주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점토질이나 부식질이라고 하는 유기물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바위가 풍화된 흙이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또 자랄 수가 없으니까 유기물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퇴비가 이쯤에서 또 등장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재웅 아나운서도 올 봄에 텃밭 농사에 도전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퇴비에 이런 영양 성분과 함께 부식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토질이나 부식질은 책처럼 켜켜이 쌓여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글자처럼 영양 성분이 그 켜켜이 붙어 있게 됩니다. 보통 새로 땅을 만드는 분들이 가끔 마사토가 많이 섞인 흙으로 복토를 하는데요. 네. 마사토는 뭐고 복토는 뭐죠? 네, 복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토라고도 하는데요. 새 흙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올해 농사지은 땅의 흙을 바꿔주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네. 마사토는 주로 이제 이런 사냐나 절개지에서 나오는 흙이 마사토가 많이 섞인 흙이라고 해서 복토하는 분들이나 객토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흙의 일종입니다. 예. 이런 사냐 절개지에서 가져온 흙에는 점토질은 부족하고 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토한 흙의 10% 정도의 유기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토를 위해서 트럭으로 10대 분량의 흙을 가져왔다고 하면 1대 분량의 유기물이 필요한 거죠. 네. 퇴비나 낙엽과 같은 것으로 채워넣어야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냐의 생땅은 화강암이 풍화돼서 이루어진 땅이라 기본적으로 산성 토양입니다. 예. 그래서 흙 샘플을 채취해서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서 토양 검정을 받아서 적절한 산도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냐의 생땅이 대체로 산성이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씨를 뿌릴 흙이 어떤 성질인지 어떤 영양소가 많은지를 알려면 이렇게 미리 알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토양 검정 받는 과정은 어떤 식인가요? 네,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토양을 가져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검정을 해주는데요. 자기 밭에 모는 종이처럼 1m 단위로 구획을 정해서 선이 만나는 지점마다 10cm에 있는 흙을 모아서 섞은 다음에 한 1kg 정도를 이렇게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예. 줄 때 이 밭에서 무엇을 기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알려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처방을 해줍니다. 이 검사 받는 느낌이네요. 예. 검정을 해봤더니 당신의 이 땅의 흙에 산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석회비료나 숯거름으로 이렇게 산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량까지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네. 이렇게 산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거름을 붙잡아주고 또 작물과의 양분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양이 전반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다양한 성질 중에 세 가지를 꼽는데요. 네. 보수성, 배수성, 통기성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보비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묘에 사용하는 상토는 이런 성질을 고루 갖추고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토양입니다. 흙은 흙이지만 또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서 경량토라고도 하죠. 주로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갈색 색상을 띠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퇴적된 이끼인 피트모스나 코코넛 껍질을 갈아 만든 코코피트입니다.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약간 반짝이는 것으로 제올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이것은 거름 성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입자가 있는데 진주석이라고 하는 광물을 고압에서 뻥튀기 한 펄라이트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물이 또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모두가 수입된 것들로 국산 재료로도 이걸 만들려고 많은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면이나 무게에서 이런 재료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배합해서 만든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게 또 다 수입 재료라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됐네요. 무게가 또 가벼워야 하는 게 또 그런 재료를 찾아내야 하는 모양이죠. 네. 네. 자, 이 상토 이제 육묘용 주로 뭐 화분에 꽃 심을 때 쓰는 원예용의 흙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원예형에서 맞춰 나온 것도 있고, 또 산도 조절을 해서 산성적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진 블루베리용 상토나 벼 재배에 맞춰 또 만들어진 수도장용 상토도 있습니다. 작물용으로 또 맞춤형으로 또 제작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보통 상토하면 이제 원예용 상토를 말하는 겁니다. 약간의 거름 성분도 들어있어서 보통 화학적 성분으로 된 상토가 있는가 하면 친환경 상토는 친환경 거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토를 넣어서 모종을 키우는데 상토를 담는 용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컵 모양의 안쪽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컵포트 또는 이제 개별 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자그마한 화분처럼 생긴 포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그만 개별 포트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보통 연결 포트라고 하죠. 이런 연결 포트는 연결된 포트의 개수에 따라서 19, 72구, 128구, 209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59나 72구는 용기 숫자가 작은 만큼 용기의 용량은 좀 큰 것이고요. 연결된 포트 수가 많을수록 용기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육류할 때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와 같은 모종들은 보통 59나 72구를 활용하게 되고요. 배추나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128구짜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구짜리는 잎이 넓게 퍼지지 않는 양파라든지 대파, 부추와 같은 모종을 키우는 데 활용합니다. 네. 이런 포트들은 보통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모종을 심을 때는 뿌리 부분을 빼서 이렇게 심어야 하는 관계로 오이, 참외, 수박 등과 같은 넝쿨성 작물들은 초기 활착에 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요즘 그 쓰레기 버리는 문제, 그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데, 이 포트도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겠어요.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또 이제 친환경에 맞춰 나온 것이 종이 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포트인데요. 포트째 흙에 심으면 흙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외라든지 이런 뿌리 스트레스가 있는 작물들은 여기에다 심으면 뿌리 스트레스가 덜해서 아무래도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걸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이런 재활용 포트는 집에서도 화장지 속대를 이렇게 접어서 쓰거나 종이 계란판에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신문지를 접어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이렇게, 상토를 포트 용기에는 어떻게 담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준비된 상토를 포트 용기에 넣는 방법은 먼저 이제 상토를 곱게 깨줘야 합니다. 상토 포대 안에 이렇게 이제 뭉쳐지다 보니까 덩어리가 된 경우가 있으면 용기에 고루 흙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토를 곱게 깨면서 물을 주어서 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수분 함량이 60% 정도 되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할 때 넣는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루 섞은 뒤에 이렇게 손으로 꼭 쥐어봤을 때 손바닥에 물이 배어나오지 않고 쥐었을 때 모양으로 흙이 뭉쳐지면 60% 함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섞어주는 이유는 포트에 흙을 넣고 나서 물을 주면 물이 고루 스며들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넣어서 그 이후를 이제 보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 고루 상토를 넣고 살짝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공기층도 없어지고 물을 머금을 공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 안에 너무 큰 빈 공간이 없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씨앗을 파종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자, 흙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씨앗을 심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한 텃밭 가이드였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봉화에서 농약사를 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작년 장마도 심했고 그래가지고 농업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농약은 좀 이례적으로 농가들이 1년치를 외상해서 물건을 가져가고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이제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갚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외래 병해충 유입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중국 꽃매미 같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농약 내성으로 인해 안 죽는 벌레 병해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최대한 내성이 안 오게 약은 뭐 몇 번 친다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있죠. 유튜브에 요즘 하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이제 농가들이 그거를 제대로 된 정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농약사들을 믿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은 1년 농사가 끝나고 나서 농민들이 와가지고 덕분에 농사가 정말 잘 됐다, 고맙다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농약이라는 물질이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는 이제 PLS라는 제도 실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 번창이 늘 소망이고요. 가족 건강도 이제 또 소망입니다. 농촌에서 농약사를 운영할 때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시는군요. 농사 짓는 분들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니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산되는 어려움도 좀 감내하고 수확기에 건네듣게 되는 덕분에 농사 잘했다는 얘기를 반갑게 좀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봉화에서 농약사 운영하시는 이현재 씨 목소리였고요. 어제 경북 봉화에도 눈이 많이 내렸던데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봄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농사 잘 돼서 농사 짓는 분들 또 농약사 운영하는 이현재 씨도 함께 웃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옷 잘 꺼내 입으셔야겠고요. 모자, 장갑, 목도리 또 핫팩도 있다면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중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2도가량 또 체감온도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면은 영하 23도 가까이 내려갔고 대관령이 영하 20도, 철원 영하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동해안 지역 주변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빙판으로 변한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기자 20명만 회견장에 들어갔고요. 이 100여 명의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은 정부가 직접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판 절차가 막 끝났고 이 국정농단과 또 권력권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또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무부와 검찰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향후 이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 설 전에 국토부가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막는 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적 공분을 받은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그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고 이 국민의힘도 교환 또는 반품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발언의 취지가 이 사전 위탁제도 보완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약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형량은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558일이 남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훈 씨 측에 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돈으로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정윤아 씨에게 제공된 말도 이 몰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쟁점은 양형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서 재상고를 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의 사건인 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그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흔들림을 느낀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지진 아닌가 이런 전화가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이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서해안 곳곳에서도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상청은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데다가 규모가 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를 12km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였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89명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366명이고요. 서울 128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에 이어서 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에 인천공항에서 귀국한 확진자인데요. 이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독일을 거쳤다가 공항 검역소에서 확진돼서 의료기관에 격리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늘어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은 하루 안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3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밤이나 주말에 들어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하루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어제 그제 안전 안내 문자가 아주 줄줄이 왔는데 그래도 서울은 예보보다는 눈이 덜 내렸어요. 그런데 지역에도 또 곳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린 곳이 있어서 사고도 좀 발생을 했죠. 네, 어제 폭설은 강원 남부 충청권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을 했는데요. 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인근에서는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35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을 했고 이에 따라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호남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천안 방향 두 차선을 가로막았고요. 이 사고 수습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이 출근 시간대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완주 순천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4대가 추돌해서 사고 현장 주변 7km의 도로가 마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 중앙고속도로에서는 4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SUV 차량에 타고 있던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났다고요? 지금 진화 작업 중입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소방차 40여 대를 동원해서 불길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문학상 하나를 타려고 정말 불타는 창작열을 정말 몇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바치는 분들도 있는데 타인의 네네. 글을 베껴서 이걸 수상한 일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문학 공모전에서 5개나 상을 받은 작품이 알고 보니 기존 작품을 무단 도용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단편 소설 뿌리로 이 백마 문화상을 받은 작가 김민정 씨가 이 자신의 SNS에 관련 주장을 했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소설 본문을 그대로 도용해서 공모전에 응모했고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겁니다. 이 김민정 씨에 따르면 이 도용된 소설에서 해당 남성이 바꾼 부분은 이 병원을 포천병원이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베껴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소설을 베낀 남성의 이름은 손창현 씨인데요. 이 자신을 명문대 박사과정 재학 중이라고 소개를 했고 이 문학 공모전뿐 아니라 사진 공모전도 여러 개 출전해서 상을 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여러 번 입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손창현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금이 필요했고 결론적으로 제 잘못이다라고 했고요. 이 문학상 주최 측은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김해에서 한 응급구조단 대표가 직원을 숨지게 한 사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 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이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12시간여 동안 사무실에서 이 직원을 폭행을 했고 이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한 피해자를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이 검찰의 목격자 진술과 부검 등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동안 CCTV 등 증거를 없애고 이후 태연이 119에 신고한 뒤 이 방금 죽은 듯 심폐소생술을 하는 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124님, 오늘 저희 아이 면접일입니다. 수험생들에게 행운 빌어주세요 하셨고요. 7684님, 오늘도 방송 들으며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코로나19 대응반에 있는데 확진자가 줄어서 다행입니다. 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